애틋하게 사랑했던 만큼 눈이 멀어버렸던 걸까? 이제는 우리의 일상처럼 익숙한 즐거움들이 있는 이곳. 그런 그곳에서 보게 된 불편함은 그래서 더 그에게도 놀라움 자체였다는데요.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선의 아라리촌에 있는 단지물을 보면서 아, 우리 주변에도 있겠구나. 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에도 어느 정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막상 취재를 해보니까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걸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기자로서 이런 말 하면 죄송하긴 하지만 일하기가 너무 편했어요. 너무 많아서. 너무나 가까이 그리고 너무 많이 있어서 더 놀라웠던 그 은밀한 비밀들. 부끄러웠어요. 이거는 뭐 누구의 탓을 할 것은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 모두의 책임인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의 그 선조들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지켜냈던 나라고 우리의 이제 땅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 후손들은 이런 식으로밖에 그들이 흘렸던 피와 땀과 노고를 갖다가 지켜드리지 못하나 이런 자괴감도 들었고요. 이런 자괴감으로 이런 부끄러움으로 꾹꾹 눌렀었다는 그의 충북의 친일 잔재 답사기는 그래서 이런 말로 시작하는데요. 평소 그 노래를 즐겨 부르지 않았던 이들도 절로 그 노래가 흥얼거려지는 여기 박달재. 그런 이곳에서 누구나 다 아는 그 노래보다 다른 노래를 알고 있다는 그 충북의 친일잔재 답사기에 나선 김남균 기자였는데요. 이래요. 그러니까 임금께 일사보국 바치는 목숨 무엇이 두려우랴 거리끼겠소. 대동아 재건이다 앞장잡이다. 민족의 대진구나 발을 맞추자 승리다 대일보는 만세 만만세. 아주 이렇게 대표적으로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진짜 그러네. 예. 그런 건 모르셨죠? 예. 사실 박달재는 우리가 사랑하는 한 음악가의 다른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낯설지만 우리의 심금을 울렸던 울고 넘는 박달재와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았던 반야월. 반야월이라고 하는 인물이 분명 그 1930년대, 40년대 그리고 50년대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한국 가요사에 미친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이제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는 일제 그 강제 동원과 관련된 그런 내용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군가라든가 이런 그 대중 가요들을 많이 작사 작곡해서 직접 불렀던 인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친일 음악가 맞고요. 그리고 또 지역 내에서는 아무래도 울고 넘는 박달재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가장 상징적인 그런 어떤 그 지명을 담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지역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면에 있었던 이 반야월의 그러한 그 친일 과거사 행적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게 되고 또 쉬쉬하고 묻으려고 했었던 것이 또 기존에 있었던 지역의 또 민심이기도 했고요. 너무 사랑했던 탓에 그렇게 우리는 귀도 눈도 막아버렸던 것일까? 작지만 반야월의 친일 행적에 대한 죄를 묻는 안내판이 충북에서 처음으로 세워졌지만 사람들 사진 속 배경 대부분은 이렇게 그의 노래비. 박달재에는 정말 그렇게 울고 넘는 박달재를 만든 그저 사랑받는 대중음악가 반야월만이 있는 것 같았는데요. 이 흉상들은 뭐죠? 그 일제하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던 이용태 선생하고 이용준 선생의 이제 동상인데요.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니까 나라와 조상을 위해 정성 바치려 나선 몸이라. 비록 1000만 번 죽는데도 무슨 아쉬움이 있으랴만 마음에 간직한 일 하나 이루지 못하고 몸 먼저 옥에 갇히니 부끄럽기 한이 없다. 1943년 1월 만주 영안현 유치감에서 조국의 독립을 이루지 못한 채 감옥에 갇혀 있음을 한탄한 시.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갇혀버리고 말았다는 독립운동가 형제의 그 한서린 탄식은 정녕 이제 끝이 난 걸까? 어쩌면 오늘도 형제를 가슴치게 했던 그 한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 생각에는 차라리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독립운동가의 기념비와 흉상을 차라리 세우지 않는 게 맞죠. 그 선생의 앞에서 그 친일 인사가 만든 노래를 갖다가 하루 종일 듣게 하는 거 이거 고문 아니겠어요? 차라리 이럴 거면 다른 곳에 설치하고 기리는 게 맞지. 친일과 항일이라고 하는 것이 한 자리에 공존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맞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박달재 고개를 눈물로 넘어야 하는 그 진짜 이유는 어쩌면 이 때문일지도 모를 일. 안타깝게도 친일과 항일의 어색하고도 불편한 동거가 이루어지는 곳은 비단 박달재 한 곳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군수, 서, 후, 회, 보, 애, 민, 선, 정, 비. 여기서 이제 서회보가 누구냐면 그 1907년도에 충주 군수로 부임을 해요. 공덕비 세운 뜻이 무색하게 그는 일제에 의해서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그다음에 그해 7월에 정미 7조약이 맺어집니다. 그 7조약의 내용 하나가 바로 군대 해산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 고종의 강제 퇴위라고 하는 사건과 더불어서 군대 해산 그리고 치욕적인 이런 그 나라의 가장 실무적인 그 행정 관료였던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당시에 이제 조선의 양반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유생들, 특히 이제 그 의병장들이 되겠죠. 지역의 대표적으로 이제 유인석 선생이 계시죠. 이건 그냥 그대로 좌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1907년에 의병 항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1909년부터 이제 그 충주 군수를 맡게 되는 이 서해보라고 하는 인물이 의병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충주 읍성 허물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결국에 이제 그 충주 지역에 있어서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높이고자 했던 의병 항쟁에 대한 그 근거지를 친일 반미족 행위자에 의해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앞장서 의병을 탄압했던 자를 칭송하는 공덕비가 충주 의병의 심장가드 같은 그곳 바로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것이 뻔히 보이는 나라지만 그래도 목숨으로 지키려 했던 이들이 그야말로 저 하늘에서 땅을 치며 통곡할 일. 어떻게 보면 그 충주에서 본다면 서해보는 파괴자예요. 그
그 충주가 우리가 자랑을 했었던 과거에 찬란했던 그 역사가 담겨 있는 이 충주성, 충주읍성 이걸 갖다가 이제 무너뜨리고 없애버린 사람이거든요. 파괴자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갖다가 파괴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공덕비를 갖다가 계속 우리가 보존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창피한 거죠. 얼굴 화끈거리는 또 하나의 비석. 그 비석이 발견됐다는 김남균 기자의 기별에 장기영 씨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예. 면장 송재욱 기념비. 네. 아니 지금 거꾸로 지금 엎어져 있네 지금. 이렇게 쓰러진 상태. 아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요. 그 포장 공사를 하면서 이제 공사니까 이쪽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놨던 거예요. 장기영 씨는 기가 막힙니다. 공사라는 뜻밖의 일이 아니었다면 이 비석은 여전히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을 터. 도저히 이 비석의 주인공은 그런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 안 되는 이였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시절 이렇게 수많은 악행들로 수많은 이들의 원성을 샀던 면장들 중 한 사람. 이 비석의 주인공인 송재욱도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특히나 그에게는 단연 돋보이는 공적 아닌 공적 하나가 있었는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가 딱 100년인데 예.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발표를 했던 사람을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덕분에 알았습니다. 저도.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공덕비로 남아 있고 어떻게 보면 선정을 네. 베푼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서글픈 일이죠. 서글프고 그렇다고 그 당시에 친일 잔재를 어떻게 국가에서 장기영 씨의 조부인 독립유공자 장유란 선생은 3.1운동으로 뜨겁던 그해 미원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순국했습니다. 그동안 그저 일본 헌병 보조원이었던 한국인의 총에 맞았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던 손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0년 만에 총을 쏜 한국인을 찾게 됐습니다. 김남균 기자의 이번 취재를 통해서였습니다. 1948년도, 49년도에 이제 반민특위가 결성이 되고 활동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송재욱이 반민특위에 체포가 됩니다. 그때 반민특위의 조사 기록에 의하면 그 1919년도에 미원 만세운동 참여자에게 발표를 해서 2명을 사살한 공로로 면장이 된 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더 잔인한 비극은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그 귀한 목숨을 빼앗은 이는 훗날까지 칭송받아야 하는 이가 돼 나라의 땅에서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아셨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 책을 보고 알았을 때. 잠 못 잤습니다. 저 그때 참 기가 막히게 하고 얼른 좀 우리 작가님 좀 만나보고 싶고 고마워가지고 저는 이런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숨기는 거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니까 이분이 친일했다는 거 여기 아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직원들도 몰랐어요. 우리 작가님이 와서 이렇다는 걸 알리니까 아까 말씀하는 거 보세요. 잘 만들어갖고 제대로 제일 복원시킨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 이걸 그냥 놓고 싶으면은 옆에다가 제대로 잘 써가지고 이 사람이 일제 강점기 때 미연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 누구를 총으로 살해하고 그걸로 얻은 벼슬로 이렇게 했다는 걸 자세히 적어놓으면 이 후손들이 와서 자기 할아버지가 있다는 거 조상이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그걸 보면 더 치욕스러운 거지 후손들도. 그리고 이거 갖다가 어디다 놓을 거예요. 이거 다시 갖다 놓고 어디 갖다 놓는다는 게 이거. 죄는 있으나 그 죄를 따져 묻기는커녕 떠받들기 바빴던 현실. 어떻게 이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비상식적인 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잘못된 식민지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거든요.
48년도에 그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도 만들어지고 재판소도 설치가 되고 했으나 이승만 정부에서의 어떤 이런 계획적인 그러한 그 방해, 그리고 또 이제 미분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친일 부역자들을 그대로 이제 그 대한민국 행정 관리로서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대적인 한계,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 그 과거사 청산을 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이거든요. 울고 넘는 박달재의 작사가라는 것만 알았지 일본을 협력해서 이렇게 막 나아가자 결전이다 뭐 승리다 대일본은 만세 만만세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표지판이 없었다면은 몰랐죠. 알 수가 없었죠. 예. 이 표지판 하나 세워지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에 세워졌는데 여기 보니까 제천의병 유족회 또 민족문제연구소 이쪽에서 이걸 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역사는 바로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제천시에서 이걸 없애려고 그러는데 아 그럼 안 되죠. 안 된다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똑 부러진 국민들의 역사 인식을 지자체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충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 반야월 씨의 이러한 친일 행적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안내판을 두고서라도 그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제천시 소유의 이제 토지이고 그런데 제천시는 제천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안내판이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에 해당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2차례나 강제 철거를 하겠다라는 공문까지 아마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충주시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충주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 단체에서 서희보의 이러한 친일 행적 또 역사적인 행적에 대해서 시에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의 공덕비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맞지가 않다. 철거를 해달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충주시는 이걸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철거를 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이라도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충주시는 아직까지 이조차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지자체들의 이해 안 되는 역사 인식이 만든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얄궂은 운명, 여기도 있습니다. 30년대에 일본 왕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황태자가 그 탄신했다고 해서 기념으로다가 또 여기 비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해방 후에 이제 그때 분들이 좀 치욕적이다 그래가지고 그 글씨를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독립기념비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죠. 아, 그럼 원래는 기념비가 아니라? 원래는 기념비가 아니고. 황태자 전하 탄신 기념비. 설성공원에 있는 일장기를 닮은 인공연못과 그 안에 있는 정자와 비석은 모두 귀하게 태어난 일왕의 아들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기념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음성군의 주도로 이름도 모습도 바꾸는 감쪽 같은 변신을 통해 음성군이 보호하고 아끼는 향토문화 유적이 되었는데요. 이제 요게 요 두께 차이가 나잖아요. 요게 요만큼 갈아내고서 그 글씨를 지워내고 요 글씨를 쓴 것 같아요. 아, 위를 갈아내고? 네. 두께가 좀 차이가 나네. 네, 두께가 차이가 나잖아. 아, 이게 지금 요거 갈아낸 거구나, 요만큼. 그렇지. 요만큼 갈아내고서 여기다가 이제 다시 요거를 독립기념비라고? 새긴 건데 좀 이게 아쉬운 거는 이거를 아예 그냥 그때 당시 이거를 그냥 없애버렸으면 하는 게 낫지 않나, 이제 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공원 자체가 그 연못 자체가 이제 황태자 태어난 것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없던 연못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비석도 세우고 정자도 세웠고 그렇게 이제 세워진 건데 여기에는 어쨌든 그런 나쁜 기운들이 서려 있으니까 이 비석을 갖다가 좀
그 굴욕 전시, 그러니까 잡아뜨리고 여기에다가 제대로 된 상징물을 만들어야지 그 나쁜 기를 누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또 맞는 것 같아.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그때 당시에 어떤 기운이라든지 의미 이런 거는 뭐 큰 틀에서는 보존되는 거 아닌가. 친일의 잔재는 놀라운 신분 세탁을 통해 나라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세운 소녀상은 내내 천덕꾸러기 신세. 그때 당시 이제 소녀상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국민들의 모금을 통해서 정확하게 세우려고 했었는데 군에서 소녀상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으로 세우지 않았으면 뭐 이제 그런 입장을 가져가지고 좀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는 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이 소녀가 말하려 하는 진실, 그 진실과 예전의 정체를 완전히 감춘 이가 보여주고 싶은 진실은 어쩌면 서로 다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녀는 물끄러미 일장기 연못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공과 과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친일 반민족 행위는 그 어떠한 그러한 상대적인 그런 입장, 이거 기대할 수 없는 그 보편적 가치를 훼손시킨 범죄행위거든요. 절대 공과 과를 논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무조건 과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고 또는 지역사회의 민심이 그렇다라고 호도를 해버리면 사실은 그것만큼 우리 후손들한테 제대로 된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건 아닌 거거든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감추거나 없애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또 그것이 현재에 있어서는 어떠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공개하는 게. 하지만 그 일이 분명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인가 봅니다. 잘못에 대한 죄를 묻는 것도 아닌 그저 그런 일이 있었노라 하는 사실을 적은 안내판 하나 설치하는데도 이렇듯 25년 가까운 세월이 필요한 걸 보면 말입니다. 그럼 이 다리가 그냥 다리가 아니라, 그냥 돌이 아니라 이 돌이 이 안쪽에 이제 글자가 이제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여기에 한국신민서사비와 그 내용들이 이제 새겨져 있고, 올해 초 이 돌다리에 대한 정체를 써놓게 됐다는 옥천군. 감정적인 분노는 뒤로 놓고 그저 사실만을 적어놓은 작은 안내판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의미 있다며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이유는 아마도 이 때문일 겁니다. 국가도 그래왔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다 암묵적인 동의하에 그렇게 우리가 쉬쉬해왔듯이 잘못된 것을 법으로서 또는 지역 사회 인식으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사실 우리가 지금껏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게 되게 되면 결국 이거는 우리 사회 스스로를 우리가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부정을 저질렀으나 처벌받지 않는다, 또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완전히 고정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면 누구도 앞으로는 준법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정의, 도덕, 양심은 늘 항상 경제적인 이익의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적용된다면 우리는 늘 항상 불의는 참더라도 불이익에는 못 참는 그러한
국민성을 갖게 되고 말 것입니다. 단죄 없는 역사. 하지만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단죄되어야 할 역사. 광복 74년. 분노로 우리 모두를 들끓게 하는 오늘이 그 역사의 진짜를 이렇게 또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 동상의 주인공을 알아보실 듯합니다. 고작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킨 영웅, 이순신 장군. 네, 맞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옥천 죽향초등학교에 있는 것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별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이 동상엔 차마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은밀한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우뚝 떠받치고 있는 좌대. 사실 이 좌대의 원래 주인은 일본에서 일왕에 대한 충성을 상징하는 무사 구스노키 마사시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순신 장군이 적의 장수가 서 있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셈이죠. 광복이 된 후 74년 동안 어쩌면 우리가 친일을 청산하는 모습이 딱 이렇게 이상하고도 납득이 안 되는 모습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장장 6개월의 취재 과정을 거쳐 충북 지역 친일 잔재 답사기를 끝낸 김남균 기자는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친일 행각을 찾는데 많은 수고가 필요치 않아 씁쓸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것이 잡아당기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고구마 줄기 같아서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친일 잔재들이 도처에 살아있는 거대한 박물관 같다고 표현할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책으로 묶어낸 36곳의 친일 잔재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곳에 너무 익숙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것들은 되려 섬뜩한 그 무엇이었을 터. 그간 우리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일까? 아니면 애써 보지 않았던 것일까요?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역사. 김남균 기자는 다른 눈밝은 이들에 의해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친일 잔재에 대한 기록이 더 넓고 깊게 채워지기를 바라는 기대감으로 자신의 친일 잔재 답사기를 마쳤습니다. 제2의 독립운동이 한창 뜨거운 광복 74주년을 앞둔 지금 저희 역시 우리 또한 가져보는 간절함일 겁니다.